하버드 의대 대강당에 세계 의학계 권위자들이 모였습니다. 단상 위에 어린 한국 소녀가 서 있네요. 겨우 19살인데 노벨상 받은 박사님들 앞에서 발표를 합니다. 한국 소녀가 50년 동안 써온 암세포 성장 예측 계산은 완전히 틀렸어요. 라고 충격적인 발표를 하자 노벨상 수상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수많은 환자들의 치료법이 잘못됐다는 뜻 아닌가요? 어떻게 부산에서 온 평범한 소녀가 박사님들이 발견 못한 오류를 찾아냈을까요? 위암으로 아픈 어머니를 살리려던 착한 딸의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그날도 여느 때와 같이 부산의 작은 병원 대기실에 앉아 있었어요. 19살 대학에 가야 할 나이지만 저는 병원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죠. 3년 전 위암 진단을 받은 엄마의 상태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어요. 지은아, 오늘도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니? 김 간호사 선생님이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이제는 병원 사람들과 얼굴을 다 알 정도가 됐네요. 네, 오늘 중요한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라서요. 제 목소리에서 걱정이 묻어나는 걸 스스로도 느낄 수 있었어요. 중학교 때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전국 대상을 받았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지금은 대학 진학도 포기한 채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며 엄마를 간호하고 있었으니까요.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박소영님 보호자분. 의사 선생님의 부름에 벌떡 일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진료실에 들어가서 의사 선생님이 보여주는 암세포 성장 그래프를 유심히 봤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그래프의 기울기가 수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았죠. 어머니 상태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이미 그 그래프의 곡선과 기울기를 계산하고 있었어요. 뭔가 맞지 않았어요. 그날 밤 우리의 작은 원룸에서 엄마가 잠든 후에 낡은 노트북을 켰어요. 인터넷 데이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꼭 확인해야 했어요. 암세포 성장 예측 계산 모델에 관한 모든 논문을 찾아봤죠. 이건 말이 안 돼. 제가 알고 있는 수학으로는 엄마의 상태가 이렇게 빨리 나빠질 수가 없었어요. 연습장을 펼치고 의사 선생님이 보여준 그래프를 다시 그려봤어요. 그리고 표준 성장 모델에 엄마의 데이터를 대입해봤죠. 밤이 깊어가도 계산을 멈출 수 없었어요. 무언가가 잘못됐다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이 모델이 틀렸어. 그럼 엄마의 치료법도 새로 찾을 수 있을까? 창밖으로 새벽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찾은 건 단순한 계산 실수가 아니라 의학계에서 수십 년간 사용해온 모델의 근본적인 오류였죠. 그리고 저는 그때 결심했어요. 엄마를 위해서,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오류를 바로잡아야겠다고요. 이것이 제 이야기의 시작이었어요. 이 작은 의문이 결국 하버드 의대의 교과서를 바꾸게 될 줄은 그때의 저는 상상도 못했죠.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온 후 저는 몇 주간 미친 듯이 연구에 빠져들었어요. 낮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저녁에는 엄마를 간호하고 밤이면 암세포 성장 예측 모델을 분석했죠. 잠은 하루 3-4시간이 전부였어요. 지은아, 또 안 자고 있구나. 너까지 아프면 어쩌려고 그래. 새벽에 화장실 가시려다 저를 발견하신 엄마의 목소리가 걱정으로 가득했어요. 조금만요, 엄마. 중요한 걸 찾고 있어요. 제 앞에는 의학 논문들과 수학 공식들이 가득했어요. 고등학교 수학으로는 부족해서 대학 미적분학과 미분방 정식까지 독학하고 있었죠. 저희 집 근처에는 김 교수님이 사셨어요. 부산대학교 수학과 교수님이신데 제가 중학교 때 수학경시대회 지도를 해주셨던 분이었죠. 용기를 내서 찾아갔어요. 교수님, 제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김 교수님은 제가 정리한 걸 보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지은아, 이건 미분방 정식에 급수 전개를 적용한 건데 너 어디서 이런 걸 배웠니? 인터넷에서요. 그런데 이게 맞나요? 교수님은 한참을 계산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아.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니? 암세포 성장 예측 모델의 기본 가정에 오류가 있다는 뜻이에요. 콜린스 마이너스 헤이워드 모델은 암세포의 성장이 항상 일정한 패턴을 따른다고 가정하는데 제가 발견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위암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패턴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김 교수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지은아,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발견이야. 하지만 의학계에 알리려면 더 많은 증거와 데이터가 필요할 거야. 그 말씀에 힘을 얻어 저는 더 깊이 연구했어요. 병원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데이터를 수집했고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는 모든 임상 자료를 분석했죠. 밤마다 새로운 공식을 만들어가는 과정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상태가 나빠질수록 제 의지는 더 강해졌어요. 마침내 한 달 후, 저는 새로운 수학적 모델을 완성했어요. 이 모델은 암의 종류와 환자의 개인적 조건에 따라 성장 패턴이 달라진다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했어요. 김 교수님의 도움으로 저는 제 연구를 영어로 번역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인 의학 저널 메디컬 사이언스에 투고했죠. 하지만 2주 후에 돌아온 건 차갑기 짝이 없는 거절 이메일이었어요. 귀하의 논문 암세포 성장 예측 모델은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저자의 자격과 배경 지식이 본 저널의 기준에 미치지 못합니다. 눈물이 났어요. 밤새워 연구한 결과가 이렇게 간단히 무시당한다는 게 너무 서러웠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의학 저널들에도 계속 투고했지만 결과는 비슷했어요. 고등학생의 주장, 아마추어의 가설, 검증되지 않은 이론. 어느 날 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어요. 응급실로 실려갔죠. 의사 선생님들이 당황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엄마의 암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거든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제 연구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을 시도해 보기로요. 인터넷 검색을 통해 미국 프린스턴 대학의 마이클 그린버그 교수를 알게 됐어요. 그는 수학과 의학의 융합 연구로 유명한 분이었죠. 모든 것을 걸고 그분에게 이메일을 보냈어요. 존경하는 그린버그 교수님께 저는 한국 부산의 고등학생 박지은이라고 합니다. 위암으로 투병 중인 어머니를 위해 연구하던 중 콜린스 마이너스 헤이워드 모델의 치명적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제 연구를 검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메일을 보낸 후 저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적처럼 일주일 후 답장이 왔어요. 박지은님, 흥미로운 연구네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학회가 있어 방문할 예정입니다.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어떨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세계적인 석학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엄마의 운명을 바꾸게 될 첫 번째 기회였죠. 그때만 해도 제가 하버드 의대 강당에서 발표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답니다. 그린버그 교수님의 답장을 받은 후 저는 마치 하늘에서 별을 따온 것처럼 기뻤어요. 세계적인 석학이 제 연구에 관심을 보였다니. 병원에 누워 계신 엄마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혹시 기대만 높였다가 실망시켜드릴까봐 조용히 준비하기로 했어요. 존경하는 그린버그 교수님, 만남의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이 짧은 답장을 쓰는 데만 1시간이 넘게 걸렸어요. 떨리는 마음에 철자를 몇 번이나 확인했는지 몰라요. 그린버그 교수님과의 만남을 앞두고 저는 무척 긴장했어요. 교수님을 만날 날 저는 학교를 빠지고 엄마에게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말한 채 서울로 향했죠. 기차 안에서도 논문을 수정하고 또 수정했어요. 제 인생을 바꿀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울 소공동의 한 호텔 로비에서 그린버그 교수님을 만났어요. 키가 크고 백발이 성성한 인상적인 분이셨죠.
박지은 양이군요. 생각보다 어리네요. 교수님의 첫마디에 저는 더욱 긴장했어요. 네,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그럼 의대생이 아니고요? 아니요. 그냥 고등학생이에요. 그 순간 교수님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실망감이 역력했죠. 이메일에서 당신의 배경에 대해 언급이 없어서 논문만 보고 최소한 의대생이나 대학원생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교수님은 친절하게 제 설명을 들어주셨어요. 제 노트와 계산 과정을 꼼꼼히 검토하셨죠. 하지만 대화를 마치며 건네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아요. 지은 양 열정과 노력은 높이 살만하지만 의학은 아마추어의 직관만으로 도전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닙니다. 더 공부하세요. 대학에 가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은 후에 다시 도전하는 게 어떨까요? 그날 부산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울었어요. 제 연구가 무시당했다는 절망감도 컸지만 무엇보다 엄마를 도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엄마는 열이 높아 누워 계셨어요. 지은아, 어디 갔다 왔니? 얼굴이 안 좋구나. 괜찮아요, 엄마. 조금 피곤해서 그래요. 그날 밤 저는 마지막 희망처럼 메일함을 확인했어요. 혹시 그린버그 교수님이 생각을 바꾸셨을까 하고요. 하지만 새 메일은 없었고 대신 또 하나의 거절 메일만 와 있었어요. 제가 10번째로 투고한 저널에서도 거절당한 거였죠. 저자의 학문적 배경이 불충분합니다. 검증된 연구기관의 후원 없이는 심사가 불가합니다. 고등학생의 연구는 저널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의 벽을 느꼈어요. 아무리 진실을 발견했다 해도 권위 있는 사람이 아니면 그 목소리가 닿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정말 절망스러웠죠. 다음 날 엄마는 고열로 다시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의사 선생님들은 암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고 했어요. 그때 제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어요. 내 연구가 맞다는 증거잖아. 왜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는 거지? 병원 복도에서 저는 마지막 도전을 결심했어요. 세계의학계가 제 말을 듣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죠. 그래서 의학 논문 대신 수학 논문으로 방향을 바꿨어요. 동시에 학교 선생님, 지역대학 교수님, 심지어 유명 과학 유튜버들에게도 제 연구를 보냈죠. 한 분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병실에서 노트북으로 메일을 확인하고 있는데 한 메일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은님. 저는 하버드 대학의 사라 김입니다. 그린버그 교수님으로부터 당신의 연구에 대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국 고등학생의 흥미로운 시도 정도로 생각했지만 최근 당신이 수학저널에 투고한 논문을 읽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당신의 수학적 접근은 매우 혁신적입니다. 화상통화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믿기지 않았어요. 하버드 대학의 누군가가 제 연구에 관심을 보인 거예요. 바로 답장을 보냈고 다음 날 화상통화를 하게 됐어요. 화상통화에서 사라 교수님은 제 연구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어요. 지은 씨, 정말 놀라운 발견이에요. 다음 달 보스턴에서 열리는 학회에 와서 직접 발표해보면 어떨까요? 제가 초청장을 보내드릴게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꿈에 그리던 기회였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 비자도 없고 무엇보다 비행기표를 살 돈이 없어요. 편의점 아르바이트로는 병원비 내기도 빠듯해서 말을 끝맺지 못했어요. 창피했거든요. 세계적인 학회에 초대받았는데 비행기표 살 돈이 없다니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게다가 지금 엄마가 많이 아파서 곁을 떠날 수가 없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사라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온라인 발표는 어떨까요? 요즘은 화상으로도 학회 참가가 가능합니다. 비용 걱정 없이 참여할 수 있을 거예요. 순간 눈물이 났어요. 누군가 제 상황을 이해하고 방법을 찾아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라김 교수님의 제안으로 온라인 발표를 준비하게 된 날부터 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술적인 준비였죠. 제 낡은 노트북과 병원의 불안정한 와이파이로는 국제 학회 발표가 불가능했어요. 지은아, 무슨 걱정 있니? 요즘 자주 한숨 쉬더라. 어느 날 김 간호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제가 항상 병원에 있다 보니 간호사 선생님들과는 꽤 친해졌거든요. 망설이다가 모든 걸 털어놨어요. 하버드 교수님과 연결된 일, 온라인 발표 제안, 그리고 장비 문제까지요. 정말 그런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됐다고? 대단하다. 김 선생님의 눈이 커졌어요. 다음 날, 김 선생님이 태블릿을 들고 나타나셨어요. 이것 써. 이건 거의 새 거야. 딸이 새 모델로 바꾸면서 놔두고 간 거거든. 발표할 때까지 빌려줄게. 그리고 놀랍게도 병원장님이 제 이야기를 듣고 회의실을 사용하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안정적인 와이파이와 조용한 환경이 갖춰진 곳이었죠. 박 학생, 자네 연구가 사실이라면 정말 대단한 일이야. 우리 병원에서라도 도울 수 있어 기쁘네. 발표 전날 밤, 저는 엄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엄마, 사실 제가 암세포 성장 모델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어요. 내일 미국 학회에서 발표해요. 엄마는 놀라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지은이. 엄마는 몰랐어.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고 있었다니. 너무 자랑스럽다. 다음 날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보스턴 시간 아침 8시 병원 회의실에서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발표를 시작했어요. 화면 너머로 세계 각국의 과학자들이 저를 주시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부산에서 온 박지은입니다. 오늘 제가 발견한 암세포 성장 모델의 수학적 모순과 새로운 접근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제 영어 발음이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식과 그래프는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20분 발표 후 질문 시간이 시작됐죠. 박 양, 어떻게 이런 복잡한 모델의 오류를 발견하게 됐나요? 표본 크기는 얼마나 되나요? 기존 모델과 당신의 모델 사이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어떻게 검증했나요?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지만 준비해온 대로 하나하나 답변했어요. 그러다 한 질문자가 제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백발의 노신사였죠. 매우 흥미로운 발표였습니다. 박 양. 그런데 혹시 아세요? 제가 바로 콜린스입니다. 헤이워드 모델을 만든 사람 중 하나죠.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류를 지적한 모델의 창시자가 제 발표를 듣고 있었다니. 죄송합니다, 교수님. 제가 감히. 하지만 콜린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니까요. 수십 년 전 우리가 만든 모델에 한계가 있는 건 당연합니다. 당신의 접근법이 매우 신선합니다. 특히 암 종류별로 다른 성장 패턴을 수학적으로 모델링한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당신의 데이터를 좀 더 자세히 검토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발표가 끝난 후 사라 교수님이 따로 화상 채팅으로 연락해 오셨어요. 지은, 정말 대단했어. 콜린스 교수님이 당신의 연구에 큰 관심을 보이셨어. 그분이 하버드 의대 종양학과 학장이신데 당신의 연구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싶어 하셔. 혹시 비자와 비행기표 문제만 해결된다면 보스턴에 와서 직접 연구팀과 협력해 볼 생각 있니?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버드에서 연구할 기회라니. 하지만 곧 현실을 마주해야 했죠. 그때 회의실 문이 갑자기 열렸어요. 김 간호사 선생님이 급히 들어오셨죠. 지은아, 빨리 와. 어머님이. 화상 회의를 급히 마치고 엄마 병실로 달려갔어요. 엄마는 갑자기 호흡 곤란을 겪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죠. 암이 폐로 전이된 것 같아요. 지금 응급 처치 중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콜린스 교수님에게 이메일을 썼어요. 존경하는 콜린스 교수님,
제 연구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연구는 학문적 호기심이 아닌 위암으로 투병 중인 제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것입니다. 만약 제 이론이 맞다면 지금 당장 어머니의 치료법을 바꿀 수 있을까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보내고 나서 후회했어요. 너무 감정적이고 비전문적으로 보일까 봐요. 하지만 놀랍게도 30분 만에 답장이 왔어요. 박지은 양, 당신의 진심 어린 메일에 깊이 감동했습니다. 사실 당신의 발표 후 저희 팀은 밤새 당신의 모델을 검증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당신의 모델이 여러 임상 데이터에 적용했을 때 기존 모델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머님의 상태가 걱정되네요. 혹시 어머님의 의료 데이터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팀이 즉시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 이메일을 읽는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드디어 누군가 제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엄마를 도울 가능성이 생긴 거였으니까요. 그날 밤 엄마의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한 후 익명화된 의료 데이터를 콜린스 교수님 팀에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병원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박 학생, 하버드에서 연락이 왔네. 콜린스 교수라는 분인데 자네 어머님의 치료에 대해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하셨어. 솔직히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지만 자네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시도해 볼 만하다고 판단됐어. 그렇게 엄마는 새로운 치료법을 시작하게 됐어요. 제 모델에 기반한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었죠. 하지만 과연 이 치료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리고 세계 의학계는 19살 고등학생의 발견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 답을 알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엄마의 새로운 치료가 시작된 지 2주가 지났어요. 놀랍게도 암 표지자 수치가 처음으로 감소세를 보였죠. 아직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엔 이른 시점이었지만 작은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병원 로비에 들어서는데 모두가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간호사 선생님들도 다른 환자분들도요. 김 간호사 선생님이 달려와 휴대폰을 내밀었어요. 지은아, 너 뉴스에 나왔어. 하버드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했대. 화면에는 콜린스 교수님이 기자들 앞에 서 있었어요. 우리는 암세포 성장 예측 모델에 중대한 오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한국의 젊은 연구자 박지은 씨 덕분입니다. 그녀의 새로운 모델은 기존 모델보다 87% 더 정확한 예측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암 치료 방식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믿기지 않았어요. 꿈을 꾸는 것 같았죠. 그날 하루 종일 전화와 이메일이 쏟아졌어요. 언론사, 의학저널,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로부터요. 사라 교수님이 급히 화상 통화를 요청하셨어요. 지은, 큰일이 벌어졌어. 콜린스 교수님이 학장으로 있는 하버드 의대가 교과서 수정을 위한 학술위원회를 소집했어. 교수님이 너를 위원회에 초대하셨어. 저요? 하지만 저는 고등학생인데요. 내 연구가 중요한 거지. 콜린스 교수님은 내 어머니의 사례가 내 모델의 정확성을 증명한다고 하셨어. 비자와 항공권은 하버드에서 지원할 거야. 어머니는 어떠시니? 아직 위중하시지만 새 치료법 시작 후 조금씩 나아지고 계세요. 제 연구가 드디어 인정받는 것도 기뻤지만 무엇보다 엄마의 상태가 호전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환영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헤이워드 교수님은 강하게 반발하셨죠. 의학계는 혁신파와 보수파로 나뉘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저를 옹호하는 사람과 비난하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의학 저널들은 특집 기사를 내보냈어요. 세계 각국의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제 모델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위암 환자들의 치료에서 기존 모델보다 훨씬 정확한 예측을 보여준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죠. 콜린스 교수님이 연락해 오셨어요. 박양 학술위원회가 3주 후 소집됩니다. 직접 와서 발표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신가요? 많이 호전되고 계세요. 새 치료법이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비자와 항공권을 준비하겠습니다. 부모님도 함께 모시고 오시는 게 어떨까요? 하버드 병원에서 무료로 치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병원장님과 의사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엄마의 이송 계획이 세워졌어요. 미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날 밤, 엄마와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죠. 엄마가 아프지 않았다면 제가 이런 발견을 하지 못했을까요? 엄마는 때로는 큰 아픔이 더 큰 선물을 가져다 주는 것 같다며 제가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될 줄은 몰랐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다음 날, 우리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보스턴으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부산의 작은 원룸에서 시작된 연구가 어떻게 세계 의학계를 뒤흔들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요. 보스턴 공항에 도착하자 사라 교수님과 하버드 의대 관계자들이 맞이해 주셨어요. 엄마는 즉시 하버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저는 발표를 준비했죠. 하버드 의대 메인 강당에는 수백 명의 의학자들이 모였고, 온라인으로는 전 세계 의료진이 지켜보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온 박지은입니다. 오늘 암세포 적응형 성장 모델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강당은 잠시 침묵에 빠졌다가 기립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콜린스 교수님이 마이크 앞에 서셨어요. 학술위원회는 박지은 양의 연구 결과를 인정하며 하버드 의대 교과서의 수정을 공식 결정했습니다. 모든 것이 엄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됐고, 이제 그 연구는 수많은 환자들의 생명도 구할 수 있게 됐어요. 하버드 의대 결정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엄마는 하버드 병원의 VIP 병실에서 최고의 치료를 받게 되었죠. 인터뷰 요청, 강연 초청, 책 출판 제안까지 쏟아졌어요. 오늘의 게스트는 의학계의 혁명을 일으킨 19세 한국 소녀 지은 박입니다. 저는 그저 엄마를 살리고 싶었어요. 제 연구는 사랑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심이 긍정적인 것은 아니었어요. 의학 포럼에는 제 연구를 비난하는 글들이 가득했어요. 아시아인 수학적 편견의 산물일 뿐. 검증되지 않은 모델을 무분별하게 적용하는 위험성. 하버드 의대는 제게 특별 전형을 마련해 주었고 제 이름을 딴 암세포 성장 박 모델을 새 교과서에 수록하기로 했어요. 어느 날 가장 강하게 비판해온 헤이워드 교수님을 마주쳤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내 평생 믿어온 이론이 틀렸다는 걸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최근 임상 데이터를 보니 당신이 옳았습니다. 교과서 수정위원회에서는 저를 특별위원으로 임명했어요. 기존 암 성장 계산법의 문제점은 모든 암에 똑같은 성장 패턴을 적용했다는 점입니다. 제 방식은 암의 종류, 환자의 나이, 유전적 요인에 따라 다른 계산법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3개월 후 암 치료의 새로운 길 박마이너스 콜린스 방식이라는 새 교과서가 완성됐어요. 첫 페이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죠. 이 교과서는 진실을 향한 탐구와 사랑의 힘을 보여준 박지은과 그녀의 어머니 박소영에게 바칩니다. 교과서가 출판되자 전 세계 의과대학에서 새로운 방식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제 방식을 적용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5년 생존율이 15%나 높아졌다는 보고가 나왔어요. 박양, 지은이 치료법이 미국 식약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모든 병원에서 사용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느 날 엄마가 아파서 저를 힘들게 한다며 도움이 못 돼서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엄마가 아픈 건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그 속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었던 거죠. 하버드에서의 1년이 지난 봄날, 저는 세계보건기구의 글로벌 암 컨퍼런스에서 연설했어요. 첫 줄에는 두 다리로 당당히 앉아 계신 엄마가 계셨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희망의 방정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낡은 노트는 3년 전
위암 3기 판정을 받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여정의 첫 페이지입니다. 당시 의사 선생님들은 엄마에게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남았다고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는 제 엄마가 계십니다. 엄마는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최고의 의과대학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연구를 계속할 예정이에요. 또한 희망방정식 재단을 설립해 개발도상국 아이들에게 의료와 교육 기회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제가 깨달은 가장 중요한 진리는 이것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순간이 때로는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낸다는 것. 엄마의 병은 저희 가족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그 시련이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의과대학 3학년생이 되었어요. 여전히 하버드와 협력 연구를 하고 있고 재단을 통해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의료 지원을 하고 있죠. 엄마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으셨고 암 환자 가족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계세요. 사람들은 종종 제게 천재적인 재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거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항상 같아요. 재능보다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제 방정식의 가장 중요한 변수는 엄마를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든 기적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부산의 평범한 소녀가 엄마를 살리기 위해 시작한 여정이 세상을 바꾸는 방정식이 된 이야기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희망의 방정식이 있다고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으로 시작된 꿈은 반드시 기적이 됩니다.